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올해 갑진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025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25년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24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고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25년 을사년에는 뭐 전쟁이 정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남북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이 사실일지, 정말 통일은 또 되고 통일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한데, 여기도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물국필반, 상반, 상성 이렇게 적어 놨는데, 뭐 물국필반은 뭐 다들 많이 아시는 거죠. 어떤 일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한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사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과 자기 북한은 이제 완전히 남남에 대해서 더 이상 통일도 이야기하지 말고 따로 살자. 너네는 너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최근에 주사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또 김정은의 말을 뭐 충실히 따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통일을 하지 말고 같이 그냥 남남으로 각각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여기 상반상성이란 말은 뭐냐면 주역의 원리로 보면 태극 문양을 보면 태극은 음가양이 하나의 원안에 섞여 있습니다. 즉 반대되는 세력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이런 상반상성의 지금 형태를 띠고 거의 70년을 넘게 살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의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사일에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집단이 지금 북쪽에 또아래를 틀고 있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무리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에 정말 반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상반 상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 극과 극 반대되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게 결국은 또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그 어떤 기운이 끝까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니까 종북 주사파든 북한의 김정은이든 저는 거의 극에 달했구나. 이제 통일이 정말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고 또 실제로 한반도 통일에 예언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 25년도 만만치 않고 26년까지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수선하고 수상합니다. 그런데다가 2025년 을사년에는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5년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25년은 저는 통일을 뭐 되는 시기는 좀 아니다. 저는 25년이 아니라 35년 이후에서 38년 사이를 저는 뭐 예측을 합니다. 물론 북한의 급변 사태는 2030년을 전후해서 저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되냐? 그건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사전 정지 작업서부터 실제로 또 우리 4대 강대국이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우리 통일에 대해서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된다 그러면
2035년 이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25년 갑작스럽게 통일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실제로 북한의 지금 행태라든지 종북 주사파들의 이런 행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 이제 정말 끝까지 거의 다 왔구나. 이제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예언서들 보면 25년에서 35년 사이에 통일이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임종석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하고는 뭐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서 일단 그 말을 다 뭐 믿을 수는 없는데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나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핀치에 몰리고 있다. 거의 끝에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 김정은이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이렇게 규정을 했고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통일 선전 선동부를 비롯해서 대남기구 이런 것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간첩을 옛날 마냥 이렇게 뭐 파견을 한다든지 간첩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그 기구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각종 기록 영화도 사실 한반도 이미지를 북한 영토로 뭐 수정을 하고 있고요. 또 김정일의 유언까지도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북한이 현재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흡수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폐쇄 국가로 가서 지금 휴전선 근처에 6m가 넘는 만리 장벽처럼 지금 음, 담을 치고 있죠. 옛날에 베를린 장벽이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온통 완전히 자기끼리 그러니까 자기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끼리죠. 자기들끼리만 살겠다. 니네 남쪽은 남쪽대로 살아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완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 해서 개방을 한다든지 남쪽과의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끝없이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올 여름에 북한에 엄청난 신의주를 비롯해서 압록강 지역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갖고 닦아놨던 그 철책선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탈출을 못하게 막아놨던 그런 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세우고 복구하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올 겨울에 제가 봤을 때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또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 방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물론 뭐 그 내면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북중 간의 이 교류라든지 어떤 또 협력 관계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푸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렸잖아요. 이게 조선 구한말에 고중이 이쪽으로 갈까, 청나라 갈까, 일본 쪽으로 붙을까,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하다 아간파철 러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또 숨었다 결국은 나라가 거덜나고 망하게 되잖아요. 조선 말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름도 조선이잖아요. 북조선, 조선인민민주주의 뭐 공화국, 뭐 민주주의라고까지 붙인 거 보면 어이가 없긴 하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고종처럼 아간파처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곧 망하는 신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청나라라고 보고 러시아 쪽으로 고종이 또 붙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망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자기 딸내미 10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딸내미 김주애를 또 내세우고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지금 점점점 앞서 말씀드렸던 물극 필반
거의 극에 달했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보면 예언가들이 2025년을 지금 통일을 기점으로 해서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된다고 하면 이제 정말로 남북 통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 두 사람 여기 사진에 있는 두 양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임종석 통일 포기 파장 정치권에서는 반헌법적이다. 뭐 맨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검사 탄핵한다는 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반헌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임종석은 586, 그 옛날에 보면 전대협이라고 해서 거기 3기 의장을 했던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북 주사파의 거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이가 앞서 말한 올해 말한 너네는 너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통일하지 말자 따로따로 살자 이것을 또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이 사람에 대해 어떤 뭐 기대도 없지만 그 본색을 아주 여지없이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또 이 오른쪽에 계신 문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이죠. 이 양반도 지금 윤 정부의 흡수 통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 참 실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감이 없지만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었고 한 나라의 더군다나 비서실장까지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두 양반이 말하는 거 보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의 꼬붕이 돼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만 따랐던 더군다나 또 김정은이가 따로따로 살자 두 국가로 살자 하니까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임종석이는 67년생으로 알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 계신 문 전 대통령 이 양반은 52년생인가요? 뭐 53년생, 52, 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정도 60, 70 넘어서까지 이런 아주 세상 보는 눈이 아직도 그렇게 깨지 못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염장 지르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옛날 586 주사파 뭐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한 사람 같아요. 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 민경호란 이 양반이 그래도 이 양반은 지금 뭐 국힘당에 있나요? 국힘당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좀 제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종북 주사파들은 북 입장에 따라서 늘 돌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확고한 의지라든지 주체성이 없어요.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옛날에 같이 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뭐 종북 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임종석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현재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서는 게 아니라 항상 김정은이 또 김정일이 김일성 입장에서 섰던 사람들이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통일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단죄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은시대 2024년부터 43년까지 20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은시대는 과거 20년 8운 또 아니면 7운 시대에 비해서 똑같은 20년이지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밀란이 일어나든지 붕괴를 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 격암 남사고 선생이나
아니면 청나라 시대 뛰어난 예언가였던 마이앤펑 이 양반도 202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을 7일 동안 벌이고 통일이 일어난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청나라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엔 전쟁이 일어나면 7일 만에 전쟁을 끝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7일,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난다. 그럼 미래를 이것을 굉장히 잘 예언을 했다.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한 예지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사고 선생이라든지 허운 선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전에 언급은 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의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025년 남북으로 쪼개진 나라, 즉 남북으로 쪼개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북한이겠죠.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까운 바다에 붉은 해가 뜰 때 예전의 모습을 찾는다 했는데 예전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붉은 해가 뜬다는 것은 2026년 병오년이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26년도에 통일이 된다 이 이야기죠. 을사년에 남북의 기가 팽창을 하고 동쪽의 바다에서 검은 고래라는 것은 뭐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출몰하고 휘파람 소리와 천둥 소리 이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포사격, 포탄이 날아다니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청나라 시대에는 뭐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두 지도자가 싸우고 팔방에 군대가 몰려들어서 7일 동안 전쟁을 한다.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하나가 된 후에 무려 800년 동안 이 나라에 대운이 들어서 북방으로 크게 나라가 확장되고 전 세계 최고의 지도 국가가 된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일단은 25년 전쟁이 난다. 그리고 26년도에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그 이후에 800년이니까 뭐 보통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가 1000년 같고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백제가 한 600년 정도 그리고 조선과 고려는 한 500년 정도 갔죠. 뭐 조선은 518년 정확하게 518년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약간 기분 좋은 소리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희생자가 많이 따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예언서라든지 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임종석,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물국필반 거의 뭐 이제 극에 달해서 꼭지까지 왔다. 숨이 찼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없다. 반대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무너지겠죠. 그런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